자, 이번 시간은 예비군 자원관리 중에서 22조 신규 조직 절차, 그리고 신상 변동 관리 절차, 24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비군 신규 조직 절차는 일단 절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순서를 좀 알고요. 날짜들이 명시되기 때문에 날짜 상황에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역권 부대장과 지병장 업무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항은 지금 전역권 부대장 및 복무기관장 신규 조직 절차, 이게 통보 책임이에요. 통보 책임. 그 다음에 2항에서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지방 가로치고 병무청장. 근데 지병장으로 보십시오. 지병장의 신규 조직 업무는 자기가 조직하고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비군법 시행령 7조죠. 예비군 조직 절차 보면은 1항이 된칠병장 하여금 병장이죠. 2항이 원기 반기 아니다. 3항이 예비군 조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병장이 조직해서 명부는 자기가 관리하고 편성 카드는 거지중에게 보낸다. 그 절차를 좀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권 부대장은 예비군법에서도 된칠병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 병장, 이건 날칠병장으로 잡으십시오. 뭐 된칠병장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날칠병장이나 된칠병장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역권 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분기 다음 달 말일 10일까지 병장에게 통보.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그러죠. 누락 방지 목적으로. 된칠 병장, 분다일 병장 모두 병장이다. 자, 3호는 사회복무원 등 보충역의 경우는 누구한테 통보받을 거 없죠. 본인이 소집해제 조치를 하니까 관지가. 그래서 관할 지병장이 소집해제 조치를 하고 주소지 관할 지병장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관할 지병장이 조직을 하고 그리고 거지중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2항에서 이제 지병장 또 병장 지병장으로 오는데 지병장으로 보십시오. 지병장의 신규 조직 업무 절차는 병적 자료를 이제 받은 거죠. 이게 병역법에서 뭐예요? 변경 병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전역 소집 해제 명령서와 함께 해서 전서인함 그겁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전산 입력하죠. 그리고 편성 정보라는 게 이제 편성 카드예요. 이거를 국방정보 정보 체계를 통해서 해당 지역 예비군 부대로 전송한다. 자, 이게 원기 반기 아니다죠. 그래서 모든 앞으로도 편성 정보는 그게 편성 카드다라고 보시고요. 그 편성 카드를 송부할 때는 개인 신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가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국방동원 체계로. 그런데 미흡한 경우의 자료는 뭐 각종 모든 정보통신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편성 카드는 국동체로 보내고요. 그리고 미흡한 자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팩스, 뭐 사진, 뭐 이런 거 문자,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보내도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이게 신상변동 처리가요. 실무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시험을 보면서 막 사람이 이 사람 등장하고 저 사람 등장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 실무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신상변동 절차 한번 정리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뭐 하냐? 그러면 편성 정보 편성 카드를 받으면 그냥
보직 후 관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투 편성 후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최신 현황 수정하고 교육훈련 편성하고 그거죠. 자, 23조 예비군 신상 변동 절차. 자, 1항에서 보면은 병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신상 변동 자료를 받으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 병역법에서도 행장관은 매주 일에 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매일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장이 받았으면 지병장 해당 주소지별로 일일 전송한다. 그래서 병 신청일 잡아주시고요. 신상 변동 관리 절차는 여러분들이 실무하고 조금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한번 절차 보겠습니다. 그럼 지병장은 편성 정보를 정리. 앞으로 편성 정보 정리 그러면 이거 다 지병장이 하는 거예요. 지병장이. 그래서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뭐 수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은 예비군 지휘관들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편성 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지병장이 한다. 그래서 병무청으로 전송하면은 그 편성 정보를 예비군 부대로 전송한다. 그럼 꼭 병무청에서 예비군 부대로 전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직장에서 직장 예비군이 신상 변동, 입출퇴 보류 이런 경우에는 3일 이내 국동체를 통하여 직장을 관할하는 지병장. 그러면 해당 예비군 부대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상 변동 절차가 되게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신상 변동 이 절차라는 게 지역 같으면 행장관이 먼저 알게 되죠. 이거 누가 먼저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병장한테 집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직장을 옮겨도 나중에는 병장한테 모여지고요. 지역을 옮겨도 병장한테 모여집니다. 자, 직장은 해당 직장장이 옮겼다는 거 제일 먼저 알죠. 전 직장장도 알고 새로운 직장장도 알고. 그러면 해당 소속 자기 관지에게, 그럼 관지는 병장에게, 이게 국동체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병장은 다시 해당 관지에게, 그러면 해당 지역 및 직장으로. 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 이 절차를 다 일일이 하나 썼을 때마다 이 절차를 다 쓰려면은 지문이 많아지니까 그걸 이 기술하는 사람들이 축약을 시킨 거예요. 축약을. 그래서 어디 관지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지를 따지는 것은 예비군법에서 신상 변동할 때 그때 통보하는 지병장하고 그 예비군 대원의 관지,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의 관지할 때 그 관지를 따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라.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런데 이제 훈령에서 관지를 따지는 법은요. 자기 지역, 자기 직장 관지와 상대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관지가 그 해당 관지가 대전 관지에서 부산 관지로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직장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뭐 직장 이제 책임 관계니까 직장은 직장장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누구를 상대하느냐? 자기 소속 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직장장은 부산 지병장을 상대를 하고 부산에 있는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해당 부산 관지를 상대를 하는데 오답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산에 있는 뭐 직장장이나 또는 지역 예비군 지휘관이
대전에서 온 사람한테 대전지병장한테 직접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오답을 내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이거 상황형으로 나와도 그 개념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은 그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지는 자기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직장 관지와 상대한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관지와 부산은 부산 관지와 그리고 대전은 대전 관지와 이렇게 따진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예비군 지휘관 또는 직장장이 부산에 있는 지병장한테 부산 지병장 이 사람 신상변동 됐으니까 자료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성카드 이게 편성 정보로 여기서 표시가 되는데 편성카드라는 것은 개인 신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이 되어 있는 국동체로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 편성카드를 내용을 보니까 미흡한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이 사람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해서 해당 지역으로 갔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갔는데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이 편성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류를 자로 처리를 해주려면은 그 학기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가 없죠. 그 해당 부대에서 그 대학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보내줬겠거니 하지만은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날짜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그때는 미흡한 자료는 관대관 예비군 지역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지휘관한테 얘기를 하고요. 지역 예비군이 필요할 때는 직장을 상대할 때는 직장장에게,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그래서 미흡한 자료는 관대관 또는 관대장끼리 통화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전송은 편성 정보는 국동체로, 미흡한 자료는 모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고요. 편성 정보 정리는 기본적으로 관지가 한다라고 보십시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 봅니다. 자, 이제 따져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24조부터죠. 24조부터. 24조에 1, 2, 3, 4, 5, 6, 7, 8, 9 해서 실제로 지금 출제가 되는 것은 8항과 9항이 구항과 10항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처음 출제 시에 1항하고 2항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 이 부분을 상황형으로 딱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핵심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자기 소속관지한테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조 이걸 암기하려면 7항은 이 예비군이 이제 날라를 8년이 끝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만 예비군 지휘관이 한번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책임관계 때문에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장, 지역은 지역 예비군으로 지휘관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1항부터 2항, 3, 4, 5항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다시 정리된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보십시오. 자, 일단 1항서부터 6항까지 그림으로 좀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로 전부 잡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1항은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런 얘기고, 자, 2항은 집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됐다는 건 취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않고 집에서 집으로 옮겼다는 것은 직장은 변동되지 않고 집에서 집으로 주소지만 옮겼다는 겁니다. 4항은 직장에서 집으로 갔던 거니까 이거는 퇴직했다는 얘기죠. 퇴직. 자, 5항과 6항은 이게 5항은 집은 변동되지 않고 직장만 옮긴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자, 6항은 집과 직장이 동시에 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그런데 자,
누가 주처리권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1항은 결국 행장관이 주소를 변경된 걸 병장한테 통보하죠. 그럼 병장은 해당 지역 관지에게 보내죠. 그럼 해당 지역 관지는 편성 정보를 수정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편성 카드를 해당 예비군 지휘관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 지휘관은 이제 주처리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대장, 지역 동대장이 되시면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상근이 보고를 하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든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입자 명단과 전출자 명단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전출차야 이제 갔으니까 자료 그거 뭐 미흡한 거 정리하고 해당 지병장한테 전출 갔습니다 해가지고 편성카드 보내면 끝이에요. 그럼 지병장은 편성카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나 해서 이제 주소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어디선가 연락이 오겠죠. 행장관한테 연락이 오든 그 직장장한테 연락이 오든. 그러면 그때 편성카드를 그쪽 해당 주소지 관지에게, 물론 국동체를 통해서 다 가는 거죠. 병장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이제 전입자는 어떻게 하냐. 전입자는 본인이 일단 이 사람들 자료부터 좀 봅니다. 자료를 본다는 게 뭐 어디서 근무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병적 자료가 거의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 몇 년 차냐. 7년 차 같으면은 뭐 신경도 안 쓰죠. 6년 차 이내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교육훈련을 어떻게 받았나를 보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았나? 속색이는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훈련단을 쭉 보는데 교육훈련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서 왔지?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 거주지나 전 직장에 이게 식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친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 관련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그럼 뭘로 보내드릴까요? 팩스 있습니다. 그럼 팩스 예 알겠습니다. 팩스로 쭉 보내주고 또 그냥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좀 보내주시죠. 그러면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전투 편성이에요. 전투 편성.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소요. 이제 나중에 교육훈련을 반영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주처리권자가 예지관이다. 자,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기면은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직장장이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취직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직장장이 아는 거죠. 그럼 직장장이 자기 소속 관지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천 같으면 인천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인천으로 취직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제일 먼저 아는 게 직장장이 알죠. 그럼 직장장이 인천 지병장에게, 그러면 인천 지병장이 해당 병무청 국동체를 통해서 해당 지병장에게 이 자료 보내라. 그러면은 편성카드가 넘어오는 거예요. 편성카드 관리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병장이 해당 직장으로 편성카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처리권자가 직장장이다. 이거는 2항은. 3항은 않고 변신이에요. 직장은 변경하지 않고 집만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주소만 수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 주소 수정을 행장관으로부터 병장이 받아서 해당 직장의 관지에게 알려주면 직장 관지가 누구에게? 해당 직장장에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막 생략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지만 상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4항은 직장에서 집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 직장장이죠. 전 직장장. 전 직장장이 이 사람 나왔습니다 하고 직장 관지에게. 그럼 직장 관지가
병무청을 통해서 소속 거주지 관지에게, 거주지 관지가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계속 도돌이죠, 도돌이. 자, 5항은 집은 변경하지 않고 직장만 옮긴 거예요. 서울에서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간 겁니다. 그럼 직장 관지가 또 동일하죠. 그러니까 해당 직장에 이 사람 옮겼다고 전 직장장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취직되면 새로운 직장장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5항은 않고 변전, 전 직장장부터 출발한다.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5항 6항은 이제 전 직장장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전을 잡아놓는데, 직장과 집을 동시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직장도 옮긴 거죠. 그러면 전 직장장은 나갔습니다 하고 서울 직장장에게, 부산 직장장은 일로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부산 직장 관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예비군에서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된 거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편성 카드만 넘어갈 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자, 집에서 집으로 간 겁니다. 집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거주지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편성 정보라는 게 이제 편성 카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신주소지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송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은 전입자와 전출자부터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출자는 뭐 그냥 나갔습니다 하고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신주소지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이제 일이죠. 이 사람의 일단 편성 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이게 전투 편성이고요. 편성 정보 수정 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교육 훈련이나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정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자료는 전 주소지 지휘관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팩스, 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송부를 한다. 그래서 미흡하면 요구하라 관대관. 모든 예비군 부대가 동일합니다. 이 절차는. 자, 2항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간 겁니다. 이 1항과 2항을 예전에 처음 시험 때 상황형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입사한 경우 지역에서 직장으로 입사했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직장장이 제일 먼저 알죠. 그러면 3일 이내에 직장 관지에게, 그러니까 직장장 입장에서 자기 소속 관지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병장 직장 관지는 예비군 대원의 관지가 아니고 직장 관지예요. 직장 관지는 해당 직장장에게 통보, 뭐를 편성 정보, 즉 편성 카드를. 그러면 직장장은 이 편성 카드를 접수하게 되면 전투 편성하고 관리. 자, 누가 먼저 알았는지가 중요하죠. 직장장이 주무가 되는 거예요. 3항은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만 됐으니까 주소지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소지를 아는 것은 해당 행장관이 병장에게, 병장이 해당 관지에게, 그럼 관지가 해당 직장 소속 그 직장자에게, 이 사람 주소 변동됐으니까 편성 정보, 편성 카드 수정하세요 하고 알려주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장 관지가 주무가 되는 거죠. 자, 4항은 직장 예비군에서 지역으로, 이거 퇴직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지병장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퇴직하면 제일 먼저 아는 건 직장장이 아는 거죠. 그러면 퇴직 사실을 관할 지병장에게, 여기서가 이제 관할 지병장이 이제 직장 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국방동원 정보 체계로, 일반 우편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 편성 카드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관지는 이걸 주소지 관지에게 편성 정보를 하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그러면 직장 관지야, 이게 지역 관지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따지는데 이 안에는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장은 직장 관지에게, 그럼 직장 관지는 이게 직장 관지예요. 직장 관지는 병장에게 편성 카드 정보를 충리하고 병장에게, 그럼 병장은 다시
해당 주소지 관지에게. 그러면 주소지 관지는 주소지 지역 예비군 부대의 편성 정보를 통보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관지가 어느 관지냐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략됐기 때문에 어느 관지라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 변동 정보를 직장장이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정리 자체는 편성 정보 정리는 해당 관할지병장이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지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항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전투 편성해주고 교육훈련 확인해서 미흡하면은 누구에게? 해당 직장장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대관, 관대장, 장대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항과 6항은 이 변경을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전 직장장이 제일 먼저 한다. 그래서 전 직장장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신 직장장도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의 2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 직장장이 먼저 알고 신 직장장은 그 다음에 알고 그러면 이것을 해당 직장장에게 통보해주면 끝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 직장장으로 출발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코 변전, 동시 변전에서 전 직장장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주무가 누군지 그럼 해당 소속 관지와 상대를 하고 편성정보 수정 이런 거는 다 관지가 해서 준다. 그리고 본인이 수정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된 거, 미흡한 자료 확인 받았을 때 그때 수정하는 거는 예비군 지휘관 또는 직장장이 한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은, 왜냐면 이게 실무에서 지금 제가 실무를 쭉 말씀을 드린 게 이 실무에서는 정말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관지가 지금 막 지역 관지, 직장 관지가 막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아까 표에서 얘기했듯이 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병장은 해당 자기 소속 관지요 상대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보시면은 어떤 게 생략됐고 어떤 게 관지가 어떤 관지고 생략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7항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될 때 날날 8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연초되면은 각 예비군 부대별로 해당 그 지역 관지가 쭉 올해 12월 30일이 되면 해제되는 사람 명단을 쭉 내려줘요. 그러면 해당 예비군 지휘관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은 처음에 내려왔던 그 자료하고 마지막 그 이제 연말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바뀐 사람만 삭선 넣어가지고 다시 지병장에 통보해주면은 지병장이 이제 바뀐 사람들 추적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병장이 국방동원 정보체계로 통보한다. 연초에 통보한다. 연초라는 말은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연초에 통보한다. 수임장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수임장은 예비군 자원관리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어요. 수임장은 그저 교육훈련하고 예비군 관리 지침 이런 거 내려주는 거지 뭐 직접적인 관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매년 말 아까 받은 명단을 복무자 명단을 비교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지병장에게 통보. 자, 지병장이 예비군 지휘관에게, 여기서 예비군 지휘관이 나오는 겁니다. 직장장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지병장에게. 지병장과 예비군 지휘관과 고려죠. 그런데 이제 3호에서는 이 사람이 날날 8년이 아닌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이게 연령이나 역종 변경 외에 명확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 외의 사유로 갑자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병장에게 관련 자료를 확인을 요청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외자가 생략 들어가면 만료의 사유로가 되는 거죠. 만료의 사유. 정상적인 만료의 사유가 돼버리면 안 된다. 우리 과목에서는 외자 나오면 외자 생략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호 국방정보 동원정보 국동체에 의한 편성카드는 언제까지 보관하느냐? 3년간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몇 년간 보관하느냐가 이게 나오면은 몇 년간 보관하는 게 나오면은 다 3년간이다. 3년간이 3번 있고 5년간이 1번 있다. 3년간 교육훈련까지 통틀어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탈퇴 지원서 등 뭐 예비군 지원 관련해 가지고 3년.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예비군 제외 관련해 가지고 3년. 그다음에 동원 훈련 뭐 행정 처리하고 뭐 훈련 소집 필진 같은 거 이거 3년. 감사는 5년. 5년 보관하는 이유는 정체우삼 때문에 부대 해체 사유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상황형으로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 장으로 출제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을 막 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자 이길동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은 부산에서 대전으로 왔다. 그 차이에요. 이제 소속 지병장이 어디냐 이걸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길동은 대학 그러니까 직장 예비군에서 송정동으로 갔으니까 직장 예비군에서 지역 예비군으로 간 거죠. 자 주무가 누구죠? 누구라고 그랬죠? 직장장이라고 그랬죠. 직장장.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 홍길동은 송정동대 지역 예비군이에요. 대전광역시 직장 예비군에 입사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 이거죠. 이거 지역에서 직장으로 갔으니까 자 지역에서 직장으로 간 거 이게 누가 주무라고 그랬죠? 직장장이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는 또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것도 직장장이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대학의 직장장이죠. 이거를 이 사람이 이길동이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대전에서 부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자기 소속 직장 간지 지금 대전 충남 지병장에게 통보를 하는 건 맞았는데 일반 우편을 통해서 통보하면 안 된다. 국동체를 통해야 된다. 그걸 오답을 줬고요. 다음에 영영대학의 장의 대학의 장은 편성 정보를 정리하여 국동체를 송정동대장에게 통보했다. 편성 정보 정리는 이거는 직장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병장이 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대전 관지가 부산 관지에게 부산 관지가 주소지 지역 예비군 부대에 이렇게 보내는 거지 직접 본인이 국동체를 통하여 송정대장에게 통보 이 부분도 또 틀린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틀린 거죠. 뭐 편성 정보 정리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뭐 대학에서 보니까 이 친구 좀 그동안 정리 안 됐던 거 왜 편성 카드의 기록은 예비군 지휘관이 하니까요. 자 그런데 송정동대장에게 직접 통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지를 통해서 가야죠. 관지를 통해서. 자 그 점에서 나왔고요. 자 송정동대장은 미흡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관대장이라고 그랬죠. 관대장. 이거를 필요시 대전 충남 지병장에게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부산 지병장에게 해야지 대전 지병장에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지휘관 및 직장장, 관대관 또는 관대장, 장대관 이렇게 미흡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병장은 애초부터 나와서는 안 되고요. 자, B의 홍길동은 부산광역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 유성구에 위치한 직장예비군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장장이죠. 직장장은 전입을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영영 직장이 세모 직장이 어디 있냐면 대전광역시에 있죠. 그러면 대전광역시 관할 지병장에게 요청을 해야지
왜 경남 부산 지병장에게 요청하느냐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마항은 이어지는 말이니까 계속 틀리는 거고요. 영영 직장 세모 직장의장은 그냥 편성 정보를 수신하면 홍길동을 관리하면 된다. 이 말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이게 응용형으로 나왔는데 사원형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 몇 가지 원칙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이런 문제는요. 이게 사실 실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신상변동 정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지가 직장 관지가 있고 소속 관지가 있고 지역 관지가 있고 이게 병무청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일일이 기술하기 어려우니까 생략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지 잡느라고 헷갈리는데 관지는 어떻게 잡냐? 자기 해당 관지, 자기 소속 관지만 따져줄 줄 알면 된다라고 보십시오. 자, 파랑 실제로 이제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이 출제관들도 보니까 이 7항은 좀 명확한데 6항까지는 뭐 시험 내기가 좀 뭐 애매한지 잘 한 번 내고는 안 냈고요. 지금 출제가 계속되는 것은 9항과 10항이 이제 출제가 이게 좀 숫자가 나와야 좀 명확하죠. 오답 주의가. 자, 8항은 명칭 변경이에요. 명칭 변경.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명칭만 변경했으니까 직장장은 지병장에게, 지병장은 수임장에게, 수임장은 관리대장에게 이렇게 사람 잡고요. 공통적으로 8항, 9항, 10항 모두 사전에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사후에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9항도 이동 전에. 그 다음에 10항도 이동 7일 전에. 그래서 모두 전에 한다. 전에. 자, 그리고 이제 사람만 추적하면 됩니다. 이제 9항이 이번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9항은 관할 지병장 관할 지역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으로 칠까요? 그럼 대전에서 대전으로 대전 충남 대전에서 충남 대전 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지병장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 직장장은 누구에게? 관할 지병장에게. 그리고 지병장은 해당 수임장에게. 그런데 전후 수임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은 51사와 55사가 있죠. 또 전방 쪽에는 또 수임장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로 봤을 때는 51사 지역에서 55사 지역으로 가면 전후 수임장이 51사 단장과 55사 단장이 되겠죠. 그러면 수임장은 누구에게? 관리대장에게. 이때 9항과 10항에서만 지금까지는 모든 원칙에서 직장장이 수임장하고 직접 거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4호에서는 직장장이 완료 사실을 수임장에게 3일 이내 통보한다. 이거 직접 통보하는 게 딱 여기와 여기 5호에서 직장장이 수임장에게 3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동일하죠. 4항과 여기 4호와 9항의 4호와 10항의 5호가 똑같습니다. 직장장이 신수임장에게 완료 사실을 3일 이내. 그래서 장신수 완료사항.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건 10항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됐어요. 박스형으로. 근데 이번에 9항이 출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바꿀 게 3일밖에 없죠. 3일을 5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장신수 완료사항. 그래서 사람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역 내로 옮겼다. 그럼 직장장은 반드시 이동 전에 관지에게. 그럼 관지는 수임장에게. 근데 전후 수임장이 있으면 전후 수임장에게. 그러면 이제 신수임장이 나오는 거죠. 신수임장은 접수하고 얘야 부대장들에게. 부대장은 관리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야 부대장들은 그냥 관리한다. 그리고
완료되면 직장장은 장신수 완료삼, 장이 신규 수임자에게 장신수에게 완료된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때만 직장장과 수임장이 직접 거래한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 해당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해당 수행 공부대를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전임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인사해요. 인사.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 자, 어쨌든 사람을 좀 그 절차를 좀 잡아야 되고요. 시팡은 관할 지역 외의 타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병장이 바뀌는 거죠. 자, 직장장은 이때는 날짜가 나와요. 3일 전에, 이동 3일 전에 현 지병장에게, 자기 소속 지병장에게. 그러면 소속 지병장은 이거를 3일 이내 타 지역으로 가니까 신 지병장에게, 그리고 현재 있는 수임장에게. 며칠 이내? 3일 이내. 자, 7일 이내, 3일 이내. 이거 잘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 지병장은 앞으로 갈 신지병장에게, 그 신지병장은 신수임장에게, 신수임장은 관리대장에게, 부대장들, 즉 관리대장들은 관리, 그리고 직장장은 완료됐을 때 신수임장에게 완료 사실을 3일 이내. 그래서 이 시팡이 숫자도 많고 복잡한 듯 보여가지고 잘 출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출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숫자에서 오답을 줘요. 그러니까 뭐 현수임장이냐 신수임장이냐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잘 안 주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절차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절차형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시고 숫자 명확히 잡아주시고 구항과 시팡이 지금 잘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위에 부분들 신상변동통보도 복잡한 듯 싶지만은 내가 지금 최초에 누가 먼저 알게 되느냐, 이게 처리를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풀어가면서 자기 소속 관지에게 상대를 한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